거의 아침에 오면은 싹싹 비워져 있는데 양을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 엄지손가락 모양 있죠? 딱 요만큼을 짜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요 정도. 그럼 제가 많이 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똥을 많이 쌉니다. 아, 밥을 잘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 많이 먹으면 많이 싸야 되겠죠? 아니 레오 키우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온 김에 이제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 근데 레오를 너무 자식같이 키우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요즘에 바빠가지고 잘 못 챙겨줬는데 네. 청소는 진짜 매일매일 해주거든요. 밥은 잘 먹어요? 네 엄청 잘 먹어요. 다행이에요. 밥만 잘 먹으면. 그래서 랭코몬에서 원래 화목토 피딩 하시다가 월수금 피딩 하신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루틴을 맞추려고 했는데 화목토 이렇게 주거나 어쩔 때는 월수금 이렇게 주거든요. 주 3회만 주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간격을 이제 하루하루 띄어서 주 3회 정도 주면 되지 않나.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레오를 조금 소개를 하고 시작해볼까 하는데 네네네. 아니 레오를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이 랭코몬 마스코트 이제 레오는 카라멜이라는 카푸치노에서 태어난 이제 2세.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멜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고별로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마리 남지 않은 카라멜 혈의 아이 중에 하나. 그리고 레오는 수컷이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 약간 색감이 좀 약간 자몽색, 분홍색 빛이 돌아서 좀 특이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라푸치노 중에 퀄리티가 완전히 무슨 하이엔드 퀄리티는 아니어도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 의미 있고 색감 특이하고 또 눈썹이 완전 매력적이라 눈썹이 하얗잖아요. 눈 내린 것처럼 네.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레오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 네. 이게 진짜로 그냥 처음 키우시는 입문자가 궁금해하는 거랑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처음 키우셔서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레오가 눈을 항상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이제 크레스티드 키고는 눈 감지 못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키운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눈만 계속 뜨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 배송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얘네가 눈이 항상 햇빛을 받으면 동공이 열려 있다. 뭐 네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눈을 그래도 감을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 그랬는데 이제 눈을 안 감으니까 서로 이렇게 눈을 닦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눈이 말라갖고. 걔네들 잘 때는 눈을 못 감으니까 네. 이 속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진짜 귀여운데.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눈을 안 감아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죠. 질문을 근데 보통 이제 눈을 안 감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왜 눈을 안 감아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크레스티 게코는 원래 눈을 감지 못하는 아이고 혀로 핥으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맞고 속눈썹이 내려가 있으면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청소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네. 친구들도 청소하실 때 막 싫어하나요, 많이? 이게 보통 게코나 모든 생물은 우리랑 교감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깐 숨어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낮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은신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거기 쉬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청소를 하려면은 다 막 끄집어내고 다시 하고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으로 더 깔끔해야 아이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더 커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청소를 안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개코를 키울 때 은신처가 진짜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일단 조형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은신처 수컷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은신처 없거든요. 암컷은 산란장이라 그러지 은신처라고 저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암컷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은신처 같은 산란장이 필요한 건데, 저는 수컷은 은신처를 두진 않아요. 이 은신처도 좀 약간 좀 생각이 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은신처가 꼭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꼭 은신처가 없어야 한다. 근데 저는 없이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다. 근데 아무래도 은신처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좀 덜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차라리 조형물이나 저런 나뭇가지들, 나뭇잎 같은 것들을 좀 달아놓으면 저 안에 다 매달려서 숨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전 더 낫지 않나. 근데 은신처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거는 기호성이라. 근데 조형물을 달아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건 분명히 필요한 거 맞는 거 같고, 은신처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 또 내가 봤을 때 육안상 은신처가 있으면 더 귀엽고, 은신처가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신처는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진 않아서. 근데 수컷은 저는 굳이 넣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암컷은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신처 같은 산란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배송 오셨을 때 얘기하셨던 게 그 바벨 양을 주면서 조절을 해봐라 하셨단 말이에요. 양을 더 늘리거나 네. 많이 먹으면. 거의 아침에 오면은 싹싹 비워져 있는데 양을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요. 보통 사이즈에 제가 엄지손톱 정도 요 정도 짜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도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지손톱이라고 하면 요 손톱만큼이 아니라 딱 요 손가락 요 정도? 저 가루를 그만치 주는데 아예 양이 엄지손톱만큼이에요. 양을 한 요 정도만. 엄지손가락만큼. 요 정도 사이즈만큼. 짰을 때 한 요만큼. 양이 진짜 여기 엄지손톱만큼은 요만큼만 주면 너무 양이 적은 거고, 이 엄지손가락 모양 있죠? 딱 요만큼을 짜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요 정도. 그럼 제가 많이 주고 있었나 봐요. 이거보다 더 주세요.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양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주시고, 왜냐면 뭐 많이 먹는다 과식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비만이 오는 건데, 비만이 오면은 그땐 다이어트를 시키면 돼요. 일주일에 뭐 3번 피딩하던 거를 1번으로 줄이거나 2번으로 줄여 다이어트를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자율로 가시면서 키우시면 돼요. 그래도 밥을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잘 먹어 다행이죠. 근데 이게 개코가 비만이 와도 건강에도 일단 안 좋고, 저희는 일단 비만을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시켜요. 일주일에 3번 주던 거를 뭐 2번, 1번으로 줄여갖고 다이어트를 시켜서 다시 양을 늘리고, 그거 조율은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똥을 많이 쌉니다. 밥을 잘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 많이 먹으면 많이 싸야 되겠죠. 얘네들도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저도 그거를 다 먹어갖고 배가 터지게 먹는 경우는 일단 성장기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식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는 본인이 먹고 싶은 양만큼 먹는다.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싸요. 그게 더 좋은 거고 더 건강한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갈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맞죠? 그거랑 근데 섞어서 싸요. 그렇게 쌀 때도 있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건 요산. 그건 요산. 변을 볼 때 요산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똥이 이렇게 딱딱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 물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잘 먹으니까 잘 싸는 거다. 그리고 청소할 때 바닥재 같은 경우는 물로만 빨아도 괜찮아요. 물로만 빨아주는 게 좋아요. 세제로 하면 세제가 아무래도 100% 빠지진 않기 때문에 그 바닥재에 있는 물을 또 애들이 핥아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 비누요? 아직 아니 맞아. 모든 크레 용품은 저는 비누로 쓰지 않아요. 그냥 물로만 하거나 물티슈로만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펠트지잖아요. 그게 만약에 티슈로 하는 거면은 티슈를 접어갖고 깔아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버리고 깔아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개코 같은 경우는 바닥재에 있는 물을 또 본인이 핥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된다. 비누가 없어서 물로만 빨았는데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재를 펠트재 말고 아까 전에 휴지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자이언트 티슈라고 그래갖고 핸드타올이 조금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적재형 대짜기 때문에 그냥 접어서 쓰는 거고, 펠트지보다는 티슈가 낫다고 봐요. 그럼 키친타올 이런 거? 키친타올. 오늘 갈 때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양 사이드를 이렇게 접어갖고 그 사이즈 맞춰갖고 넣으시면 돼요. 한 장 뜯어서 사이즈 맞춰갖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먹이 부침이 만약에 안 된 아이들을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먹이 부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슈퍼푸드로 먹이 부침하는 거는 주사기로 핸드피딩으로 코에다 묻혀주면 핥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계속 핥아서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탁 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이 부침이 시작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갖다 대면 바로 물어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도 뭐 머리 잘라주고 다리 잘라주고 엉덩이를 따주면 즙이 나오는데 그걸 코에 묻혀주면 핥아요. 핥을 때 귀뚜라미를 이렇게 살짝 여기 입 옆에다 살짝 갖다 대주면 탁 물거든요. 그럼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먹이 부침이 된다. 근데 개코는 먹이 부침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시간이 문제지. 되게 어렵게 되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방치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고, 방치하지 않고 특별 관리를 하면 정말 나중 되면은 어떤 크레보다 건강하게 또 잘 자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레오는 자율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통 20g이 넘어간 상태로 자유를 주면 다 먹어요. 굳이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처음에는 한 하루 이틀은 한 번, 두 번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모든 개코들이 자율로 주는 자율은 20g 넘어가면 다 먹었어요. 왜냐면 이미 슈퍼푸드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맛이 나고 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애가 슬금슬금 그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건 후각으로 맡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비 때부터 자율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 한 20g까지는 무조건 핸드피딩을 해요. 그것도 귀뚜라미로.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또 있다고 기호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레오를 키우다가 그 슈퍼푸드를 지금 먹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해줘야 될 때 뭔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슈퍼푸드는 주의해야 된다기보다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여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업체 거에 뭘 먹였는데 안 먹는다, 안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마리로 늘어나면 얘는 이걸 먹는데 이걸 안 먹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슈퍼푸드를 2개로 쓰는 경우는 저는 비추. 그냥 기호성이 있는 슈퍼푸드를 주면 다 잘 먹는다. 귀뚜라미를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오는 머리도 안 자르고 다리도 안 자르고 그냥 중짜 정도 집게로 집어서 주면 바로 먹을 거예요. 근데 슈퍼푸드를 또 자율로 하던 애들이 귀뚜라미 중 귀뚜라미가 뭔지를 몰라도 까먹고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엉덩이만 딱 짜주면 즙이 딱 나올 때 그것만 코에 붙여주고 한 번만 할 땐 바로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 때 귀뚜라미를 이제 먹이 붙임을 할 때는 다리 머리 다 따줘야 돼요. 다 잘라줘서 딱 그 몸통만 남겨놓고 그거를 먹여야 되거든요. 단단한 것들이 좀 또 있고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먹이 붙임할 때는 그 몸통 딱 부들부들한 데만 놔둬놓고 다 자르고 부는 게 맞고. 혹시 그 자르는 거 이거를 제 아는 분도 키우는데 처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보여주죠. 여기 다리가 있죠? 이렇게 다리, 머리. 그럼 요 몸통만 남잖아요. 그럼 요 꼬리를 이렇게 톡 짜주면 이렇게 즙이 나와요. 요거를 이렇게 코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머리통보다 조금 작은 거 2마리. 2마리씩 그냥 머리통보다 조금 작은 아이 2마리씩 먹이면 딱 좋게 맞아요. 5마리면 먹인다 그래서 좀 빨리 크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단백질 과다. 혹시 그거 말고는 좀 더 초보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알아둬야 될 것 같은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크레스트 게코가 너무 예쁘고 요즘 되게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관리 소홀이나 이제 관리 부주의,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데려올 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관리를 안 해서 키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애들이 귀엽긴 한데 조금 처음에 키우시는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먹이 붙임이 되어 있는 먹성이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키우는 게 계속 키우기가 용이하다,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다. 왜냐면 크레스트 게코랑 사람은 교감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교감이 될 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지쳐요. 왜냐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면 이쪽에서도 저한테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교감으로 인해서 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도 참고 의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크레스트 게코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가 이 크레스트 게코 때문에 받기 시작하면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랑만 줄 수 있어도 정말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의 아이를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수컷이든 암컷이든 키워라 라고 첫 번째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크레스트 게코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추운 온도가 안 맞은 경우에서도 밥을 먹지 않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라고 처음에 왜 밥을 안 먹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류는 정말 먹이 붙임이 안 돼 있는 미구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집 온도가 20도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만약 밥을 안 먹으면 온도를 조금 올려줘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 24에서 25도 정도까지 올려주면 밥 진짜 잘 먹거든요. 아무리 애들이 저온종이라고 해도 따뜻할 때 밥을 더 잘 먹고 대신에 더우면 안 되고, 그렇게 키우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크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다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면 크레스트 게코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소중하고 그런 거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면 힘들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주관적으로 박혀있는 생각은 행복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때부터는 일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반려로 그냥 키우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 청소하고 이틀에 한 번 밥 주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럼 키울 수 없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게 뭐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저는 크레스트 게코만한 애완동물은 없다고 봐요.
그냥 갑자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만약에 이렇게 키우다가 사람도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잖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번아웃이 오죠. 예전에는 근데 이 많은 양의 아이들을 제가 혼자 피딩을 했어야 됐고 또 본업이 따로 있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잠을 못 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번아웃을 이겨내는 거는 그냥 의지력 같아. 해야 돼. 무조건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번아웃이 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번아웃이 온다는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10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이 번아웃이 온다는 건 전 이해를 못하고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1000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번아웃이 올 정도까지 가셨다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번아웃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이게 하기 싫어서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걸 왜 하기 싫어졌는데? 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만약에 내가 편안한 시간에 편하게 했으면 이게 싫어졌을까? 결론적인 얘기는 일이 많아서 힘드니까 싫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 건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뭐 없어 라고 해서 번아웃,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먹는데 분명히 이 중간 과정은 100%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청소하기가 힘든데 청소를 안 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이 있어. 그러니까 또 힘들어져. 스트레스 받네. 번아웃.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게 알바, 피딩하는 알바를 채용을 하던 아니면 양을 줄이던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번아웃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처음에 레오를 키우게 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어쨌든 한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개코별로 가기 전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는 좀 두려웠거든요. 만약에 키우시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좋고 이상적인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생물들과의 교감과 살아있는 생물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얘가 언제 크레벨로 갈지도 모르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들 감수를 하고 키우거나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크레스트 게코를 키웠다. 뭐 희귀 애완동물을 키웠다. 왜? 그 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걸 왜 키웠는데? 내가 얘한테 일방적인 케어만 하기 위해서 얘를 키웠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위안을 받고 있는가? 그게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고양이랑 걔랑은 좀 다른?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간단히 밥 잘 주고 그냥 물 잘 주고 청소 잘 해주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보다는 만약에 이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래 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타격을 어떻게 줄일까를 사람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일단은 내가 네오를 선물을 해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분명히 앞으로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뭐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크레를 키운다면 뭐 크레가 유기가 되는 일도 없을 거고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진짜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다. 오지 않지는 않지만 이겨낼 수 있다. 나도 처음에 크레스트 게코에 입문했을 때 릴리 화이트를 처음 보고 나는 너무 꽂혀갖고 그런 사랑이나 그런 관심이나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아이를 케어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번식을 시작하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뭔가 많이 달라요. 근데 애초에 동물에 관심도 아예 없고 사랑도 아예 없는데 데려놓고 키우면은 이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본인도 불편할 거고 요즘 약간 좀 깊은 얘기인 것 같은데 MBTI T이신 거죠? 근데 나 남순이 MBTI가 뭔지 몰라. 아, 진짜요? 나 안 체크 한 번도 안 해봤어. 약간 T이신 거. 네. 오늘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뭐 진지한 얘기도 하기도 네. 했고 다른 궁금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도 써주시면은 제가 질문 드리면 되니까. 네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답변을 드리니까 일단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이런 영상을 한번은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거운 주제도 있고 가벼운 주제도 있지만 약간 그래도 좀 만족하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